네, 안녕하세요. 잡설TV 교육설전의 이경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대표님. 네, 부담드립니다. 너무 간단한데? 네. 네, 아직도 까만 김지현입니다. 아직도 계속 까마실 예정인. 네. 다들 좀 이제 네. 스펙을 좀 알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냥 네. 이렇게 띄워지는 걸로 네.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름만으로 모든 게 네. 대변될 수 있는 아. 그래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대표님은 그러실 수 있고 저요? 선생님도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할 얘기는 수험생 얘기입니다. 네. 이게 나갈 때쯤이면 아마 100일? 100일이겠죠? 네. 100일이면 100일은 너무 의미가 커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좋은 저희- 의미의 100일이 아니라 쫄리기 시작하는 왜 그 잔인하게 100이라는 예전에는 이것도 너무 라떼는 말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100일 때 있으면 막 종이 치죠. 네. 아니에요, 안 할래요. 저희 100일 때는 100일 주를 마셨죠. 저희도 아,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저도 아니 저희는 라떼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좀 유명무실하던 그럴 때고 눈치껏 알아서 청소년들이 조금씩 먹고. 골방 가서 이제 술 먹고 이런 선생님이 시기가 주시는 있었죠. 경우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또 방송부였거든요. 고등학교 방송부가 또 군기가 세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마셨나요? 그래서 선배들이 때리기도 했지만 네. 또 이제 돈도 써요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고3 때 이제 대학 간 선배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맥주 피처로 갖다 하나씩 이제 갖다 놓고 네, 먹어라. 네, 100일이다. 그래서 와인샷이다. 아, 네, 진짜요? 술을 그때 방송부 하다 보면은 이제 뒤풀이를 한 번씩 하는데 방송제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방송부도 이제 대학 다니는 선배들 오고 그러면은 대충 선배들이 한 잔씩 줘요. 네, 그래서 처음 먹어본 건 아닌데 이렇게 이 많은 양을 처음 먹는 거는 처음이죠. 네. 이렇게 큰 걸 먹었다고? 2000cc. 고등학생이? 네. 그걸 2000cc 먹인다고요? 완샷. 네, 2000cc 완샷. 방송부는 정말 대학교 다니는 선배들이 와서 그런 것들은 빵빵하게 해줘요. 아, 선생님도 네. 방송 보시나요? 네, 방송부였어요. 방송부가 아니에요. 뒤에 빠져야 되겠고. 군기가 세가지고 많이 맞기도 하지만 네. 챙겨줄 건 확실히 챙겨줘요. 그래서 끈끈해서 졸업 후에도 계속 그런 인연으로 계속 만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맥주 위에다 팝콘 띄우고. 아, 진짜. 너무 꼰대. 어쨌든 D-100일. 100일 네.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막 2000cc까지. 저희는 뭐 100일 전 하면 100일주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때 네. 되면 이제 마음 급하고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요렇게 좀 가이드를 하는 게 좋다라는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수시 상담을 하고 자소서에 쓰는 시기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어떤 한 학생이 좀 화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한 9장 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세팅을 해놨더니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제일 높은 최저가 3합 6인 것 같은데 3합 6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제일 취약한 국어 6월에서 4등급이 나왔는데 국어를 깔끔하게 버리고 이 세 과목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 3합 6을 맞출 무조건 것 같아요. 맞추지 않을까요? 라고 아, 하는 거예요. 와, 패기. 남들은 놀고 있나? 네, 그렇게 돼서 대박인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애가 있다는 게 하죠. 너무 그래요? 그럼요. 선생님 하죠.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래서 뭐 또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해서 당황하면서 야 그러다가 네가 믿었던 과목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과목만 안 나온 경우는 이거 말짱 도루묵인데 적정한 정도의 수준의 등급을 유지를 해야지. 지금 4등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9등급, 8등급 나오는 것까지 버리겠다라는 거냐라고 했더니 걔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요즘 왜? 단순하다니까. 생물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런 방법은 되게 위험하다. 실패하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 한신이 배수의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아니 한신이 배수의진 쳐가지고 그거 따라하다가 망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신이 배수의진을 쳤던 거는 이제 한신의 병사들이 그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은 좀
뭐라 그럴까? 예,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건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조금 급박하고 오히려 의지로 극복을 해야 이게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그게 맞아 떨어진 건데 그걸 갖다 단면적으로 보고 배수의 진을 치면은 유리한 것처럼 예, 뭐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지금 배수의 진친 거거든요. 아, 그럼. 문제는 밀리면 훅 가요. 그러니까요. 강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도하님은 참 뭐다 성공을 하면은 이걸 갖다 적은 병사의 수로 많은 그쵸. 병사를 갖다 무찌르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훅 잘못 가면은 다 빠져 죽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균형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애들이 좀 저희는 좀 수도권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영어 2등급이 안 나오겠어? 라는 상위권들이 안 나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 보게 되면 2등급 나오던 애들이 4등급까지 나오는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수능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보면서 그럼 도대체 영어를 언제부터 소원을 났니? 라고 했더니 그쵸. 6월 끝나자마자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건 안 된다고. 넌 정말 그 뭐냐면 영어를 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손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방어선을 정해놓고 최소한의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려고 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학원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애들이 갑자기 영어 자기 1등급 쭉 나온다고 갑자기 훅 버리는데 감을 놓치면 그걸 올리는데 오히려 더 많은 오래 시간이 걸리죠. 걸린다. 네.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 네. 얘기 맨날 하죠. 그래서 좀 이 시기에 필요한 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략을 남발하면서 균형감을 무너뜨리는 활동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을 예, 반박이라고 예, 표현을 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은 형태로 정말 그렇게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찾아내는 게 더 나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낼 생각은 안 하고 그건 그 힘들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근데 3학년 2학기 재학생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자습을 할 수 있는 일과 시간표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계획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수능 100일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과목별로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 수학은 버려라. 응? 수학을 버리지 말라 버려라. 그러죠 지금. 저는 수학 버리라고 합니다. 왜요? 예, 왜 버리라고 하냐면은 예, 일단 첫 번째 달라지잖아.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치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좀 봐주면은 선방만 해주면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게 수학입니다.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또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이건 정상적으로 수학을 한 학생들의 경우. 예, 다만 수학을 갖다가 암기 과목처럼 푸는 학생들은 케이스가 달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수학이 어느 정도 완성된 학생들은 9월 되면은 되게 편해져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뭔가를 갖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금 안 한다고 해서 확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모의고사 몇 회분만 조금씩 풀어주면은 흐름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 수학에 뭔가를 투여하면서 성적을 올리려고 덤벼들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학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점수보다 나머지 떨어뜨리는 점수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100일 전에 무조건 완성돼 있어야 되는 것은 사과탐이에요. 사과탐. 네,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사과탐을 잡아서 탐구는 확실하게 다져주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9월부터는 뭘 해야 되냐? 국어 영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시피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국어를 버려라라고 해서 국어 아예 손도 대지 마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은 절대 시간 적절하지 배분을 않다. 적절하게 네, 그러니까 레시피 자체를 봤을 때 국어 영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30%, 영어 30%. 진짜 네. 이거는 문과인 의외인데, 경우죠. 네? 문과인 경우죠. 그렇죠? 그쵸. 문과인 경우도 그렇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영어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구멍이 의외의 많이 변수가 나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확실하게 1등급을 맞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신 말고 수능 영어를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는 중3 때 이미 수능 영어는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나야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신 영어만 때려잡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수능 나중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예, 거구나. 그 전에 집중적으로 이걸 갖다 흐름을 타고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30%, 영어 30%, 그 다음에 상하탕 같은 경우에 이제 20%씩 네, 그렇게 잡았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근데 좀 그게 방법인데. 이전 수능 체제에서는 좀 맞는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과 나형인 경우에는 문과 애들한테는 오히려 이 점수만 맞아도 1등급이 나오니까 이 비율을 줄이고 다른 과목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의대를 원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1등급이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부터 원점수가 84에서 88점 사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재학생 중에서 이과에서는 한 내신 3등급 받는 애들도 저희 학교에서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분이 96%일 때 받는 표점이랑 98%일 때의 표점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점을 올리기 위해서 수학에 투자하는 것보단 차라리 국어 영어에 투자하라는 전략은 좀 맞는 전략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과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수학을 버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통합형 수능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80점만 받자라고 하는 전략에서 이게 원점수로 4점밖에 안 떨어졌는데 100분위 점수가 훅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 80점에서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문과 학생들을 대비해야 돼요. 문과 힘들어요. 네, 문과는 힘들어졌어요. 이과는 오히려 조금 좀 여유가 졌죠. 그러니까 굳이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88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 킬러 문제를 대비할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만 맞는 전략이라고 하면 의예과가 아니라고 하면 웬만한 상위권 대학들을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시피의 차이일 수 네, 있는데 그쵸. 예, 수학에 저는 그렇게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을 예. 잘하는 학생 기준. 근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괜히 수학을 음. 잡기 위해서 계속 아둥바둥하는 사이에 깎아먹는 국어 점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또는 깎아먹는 탐구 점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과 애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에 가중치를 두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점수는 되게 적게 그러니까 국어를 좀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변별도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과라고 한다면 수학의 비중을 너무 가중해서 가질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면 그거에 국어에 더 가중치를 주는 것도 이과 애들한테는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과는 여기에서 예외적인 거죠. 수학은 문과는 꾸준히 조금 더 가져가야 비중을 돼. 잡고 네. 꾸준히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게 보통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이과면은 그냥 영어를 뭐 그냥 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는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네. 또 문과 때 수학 버리자 그냥 과감하게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 말씀은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제 문과는 수학을 오히려 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애들의 수준별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레시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낮아지는 그 점수조차도 상당히 최상위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별로 이제 등급별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 1, 2등급에 훅 가있는 것보다는 2, 3등급에서 훅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그런 부분들의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절대 2등급까지는 나와도 3등급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대하고 고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는 영어의 등급 간 격차가 되게 크고 고대는 적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영어를 버리지 말라는 데 좀 동의를 하는 이유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응시자의 20% 내외에서 1등급이 나왔는데 작년 수능 그리고 6월을 보게 되면 6월 기준으로 본다면 6%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럼 이건 굳이 뭐 이게 등급제 영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일 때 영어하고 뭔 차이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점이 근데 안 나온다는. 그래서 네. 이러한 형태가 계속 지금 수능 영어를 출제하는 집단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야 그럴 것 라고 같아요. 하면서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영어 출제 들어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그렇기 너무 때문에 만만하게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히 2등급까지도 안정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수능이 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건 100% 동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힘을 상당히 좀 빼고 시작하는 게 그게 음.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다음에 이제 국어가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어가 이게 가장 공부를 할 문제죠. 때 국어 문제 풀 때 애들이 추론과 여러 가지 논리성과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풀면은요 시간을 못 맞춥니다. 네, 답 찍는 기계가 돼야 돼요. 네, 흔히 군대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반복 숙달. 네, 그러니까 뭐 청검술이든 뭐든 간에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은 눈 감고도 착착착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수능 패턴에 다 맞춰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수능 8시 반에 치잖아요. 네, 그럼 8시 반부터는 국어적인 머리가 돌아가게끔 그때부터 계속 국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반에 국어 문제를 항상 보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수학 문제를 항상 받고 이런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쳤던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종합 정리할 때가 됐어요.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기피해야 되는 음식은 뭐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화 기능이 그렇게 출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먹어도 모든 피가 위장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비거든요. 졸려요. 그래서 저는 수능 3번 쳤는데 그 3번 치는 동안에 배불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튜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몸이 수능 날에 최적화되게끔 계속 몸의 기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적절한 음식,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입고 가는 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맞춰서 가면은 수능을 충분히 적응기가 쉽게 볼 수 있다. 이 방송을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지금 뭐냐면 학년 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수능 저희 학교가 이제 전통적으로 일주일 전에 수능 시간표대로 타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맞추거든요. 저희는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다른 학년도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학년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거 이걸 한 달로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이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맞기는 한데 학교 자체 운영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몇 년 전에 지금 분당에서 그 수능 만점자 한번 나왔을 때 걔를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 3학년 된 친구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수능이 되기 전에 뭘 많이 했냐면 그 수능 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다 매뉴얼화 시켰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능 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뭐 수학에서 만약에 여기서 막히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이거를 다 연습을 해서 매뉴얼을 다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9월 모평에서 좀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신 건데 우리 학교에도 그렇게 적용하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8시 30분, 8시 10분 정도부터 입시를 해서 예비령을 치고 나서 아예 책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뭐였냐면 평상시에 모의고사 볼 때 그 시간에는 보통 입시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그 바로 임박한 시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익숙하게 하거든요. 근데 수능 고상장에 가 보니까 책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황하는구나. 당황을 해서 정말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다 털리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고사장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고 뭔가 대비 전략이 짜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매뉴얼이나 이런 게 과연 효용을 가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유의사항 뭐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친구는 네. 굉장히 디테일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문과였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있잖아요. 꼭 보게 되면 수학 시간에 스트레스성 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막 꼬록꼬록거리는 소리가 나요. 네. 그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한 번 음. 발생을 하면.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수능 시험장에서 그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걸 전제로 해서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고사 당일 이틀 전부터 물 위에는 아예 안 먹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먹은 게 없으니까 장염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수학이 끝난 다음부터 장염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저도 수능 당일날에 제가 봤던 수능 점수에서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될까라는 것 중에서 과목별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좀 지금 한번 국어의 중요도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좀 상위권 애들이라고 하면 엄매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엄매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겨울방학 전에 한 3바퀴를 돌리고 거기를 단순 암기를 해서 거기에서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비분하게 집중 투자한다. 이런 부분이 전략이잖아요. 이게 느슨해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3바퀴 돌렸지만 지금은 까막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리했던 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틈틈이 봐주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딜까를 점검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죠. 저는 예. 그게 이 시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진행 꾸준하게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한 학기 동안 놔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오답 노트는 당연히 꾸준하게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오히려 너무 큰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릴렉스를 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패턴으로 가면서 이걸 갖다 무리수를 써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 몇 점에서 몇 점 가지고 올릴 거야라고 생각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예,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유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네, 9월하고 뭐 이후부터 이제 특히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 뭐 뭔가를 더 맞추겠다라기보다는 시간 안에 이걸 갖다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9월부터 쓸데없이 힘 빼고 막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무리한 목표치를 두지 않는 무리하지 말라. 이건 목표치.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괜히 강박에 시달리다 보면은 오히려 목표 실수를 때보다 해요. 안 나와요. 긴장을 더 하게 되고 쫙 그렇기 해가지고 때문에 그거의 옛날 결정이 사람이야. 이게 제가 예전에 한 네. 7, 8년 전에 수능 감독을 안 하게 돼서 수능 입시를 하기 전에 교문에서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걔는 그 수능 때 대박 치겠다고 되게 열심히 했던 여자애였거든요. 걔가 보이길래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갑자기 걔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갑자기 졸업식 날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너 지금 수능고사장 하는데 왜 이런 인사를 하니? 라고 하는데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이 앞선 거죠. 여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좀 그 고사장 앞에서 좀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확 터져버린 거죠. 근데 걔가 수능에서 최하점을 찍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무리한 목표로 하다 보면 이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좀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첫 해 수능 때 말아먹었거든요. 그때 국어에서 말아먹은 거예요. 그때 국어에서 말아먹었는데 그때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감독이랑 동행 하에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국어는 시간 아시다시피 국어 가뜩이나 어렵게 나왔는데 그렇지 시간 놓치면 시간을 이미 놓친 거죠. 최소한 5분을 놓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정신 차려서 풀긴 했는데 그때 타격을 회복을 못했어요. 못하죠. 나머지는 어차피 수학이 저력 과목이었기 때문에 수학 때부터 회복을 해요. 수학을 풀면서 회복을 하고 쭉 이렇게 가는데
결국 그거 회복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해에는 그런 삽질을 하지 않았죠. 이제 아, 다음에 그 다음 해가 경험에서 되면은 나오는 예, 이제 제가 본래 국어가 취약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애들이 가방 싸들고 집에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포의 2002년 수능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애들 집에 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어려운 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본래 못하니까 저한테는 항상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학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은 주마등 같이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수시에서 붙었던 학교였는데 제가 그냥 등록 안 해가지고 안 해서 날려먹은 난리 학교 싹 났어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1차 필기는 통과했지만 신체 검사에서 시력 나쁘다고 집에 가라고 했던 육군 사관학교가 싹 지나가고요. 예, 막 그렇습니다. 육사.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고 있다가 조금 이제 멘탈을 차려요. 멘탈 차리고 나서 내가 지금 그래도 공부를 꽤 했는데 내가 보기에 난이도가 상당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애들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다른 여유가 있었네요. 다른 애들은 더 조졌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멘탈이 갑자기 회복이 된 거예요. 예. 그 시험장에서 여러 번 보니까 그런 여유가 생기는 그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 번. 네, 재수를 하면 연애를 알고, 음. 삼수를 하면 인생을 알고, 사수를 하면 출제 경향을 안다. 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현역 때 네, 좀 알면 도움이 된다는 좋았어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현역 때는 모르는 여유. 음. 네, 그리고 저는 수능 전날 그래서 포트리스를 하고 있었어요. 포트리스 뭐예요? 게임, 그러니까 대포 쏘는 전체 게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었죠. 어차피 지금 해봐야 지금 한 문제 수능이 안 나와 이러면서. 그거는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끝내신 분들한테 네. 딱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씩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100일 요거는 꼭 해라. 한 가지씩만. 딱 하나 결정적인 거야.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능 날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 것을 대비하라. 대비하라. 네. 저도 비슷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몸 조심해라. 특히 몸 조심해라. 감기 걸리지 마라. 네, 특히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에어컨 바람 쐬다가 냉방병 걸리는 경우 맞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 때문에 장염 걸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찬 거 주워 먹느라. 네, 그러니까 찬 거 적당히 주워 먹고 특히 비위생적인 거 먹지 말고. 네, 그래서 이게 여름 때 골골대기 시작하면은 여름 때 골골대면서 탐구를 놓쳐요. 네, 그러면 또 이걸 갖다 9월달에 하겠다고 설치거든요. 도미노처럼. 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국어 영어가 또 무너지는구나. 말아먹어요. 네,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도 그렇고요. 이게 이 여름 체력이요. 순위 결정은 여름에 되거든요. 야구도. 네, 그 페넌트 레이스를 잘 보내야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해요. 우리 한마디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네, 한 방에만 하면 몸 조심해라를 길게 얘기하자니 설명이 길어서 뭐. 지금 자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어머님들이 하신 일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아이가 차가운 거 먹을 여름 빼고 에어컨 온도 너무 낮추면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좀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시는 거, 네. 안정감을 얻게 해주시는 거. 저희 방송에 그런 것 협찬이 같아요. 들어오면 건강식품 이런 것도 홍보해 드렸을 텐데 네, 저희 됐어요. 협찬이 들어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수능 100일입니다. 이제는 다들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